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HD 건설기계 어제는 이제 조종봉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반등봉이 발생하면서 지금 장중에 5%가 넘은 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직전에 한번 이 돌파에 실패를 했던 이 15만 원에 대한 가격이죠. 이 돌파가 진행이 될 듯 말 듯한 이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이 건설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봉 있죠, 양봉. 돌파를 노리는 이 양봉의 이 눌림목 자리. 이건 우리가 좀 잡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루 조정이 나오고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15만 원에 대한 돌파의 시기가 조만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건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건설기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볼 때는 보통 이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 그죠? 추세가 유지된 종목들은 이 밴드를 타고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즉 이 밴드는 세력들의 어떤 매집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건설기계가 지금 이 지속적으로 작년 8월부터 해서 상당히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장sem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이 보면은 이 처음에는 뭐 파란 밴드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이 안착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 흐름은 이제 점점 이 추세가 좀 가속도가 될 때 발생하는 건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HD 건설기계를 보니까 과거에 어떤 종목이 좀 생각이 났냐면 이 삼성중공업, 작년 25년도에 엄청난 우상향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조선 슈퍼사이클에 좀 맞물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 지금 2024년도 12월 달과 1월 달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닥 초입에는 이렇게 이 파란 밴드에 대해서 매집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가속도가 나올 때는 점점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던 게 뭐 이때는 또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15,840원을 돌파할 듯 말 듯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를 하면서 추세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며 우상향을 쭉쭉쭉 보여줬다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이 HD 건설기기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더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파란 밴드 라인대에서에 대한 매집, 그죠? 최근에는 이 파란 밴드 상단에 대한 어떤 매집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15만 원에 대한 가격이 돌파가 되면 추세에 대한 좀 가속도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구간 속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마지막에 발생했던 4월 1일 날에 발생했던 양봉입니다. 특히 이렇게 직전, 자, 이 저점 때 한번 선 하나 그어보면 뭐가 보입니까? 딱 보이죠? 이 직전 고점대를 지지를 하고 나서 발생되는 양봉.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이 확실한 주포가 명확히 있어야지만 이 가능한 시세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수급도 체크를 해 봤더니,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어떻죠? 최근에 이 외인과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이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특히 큰손, 이 연기금에서도 최근에 엄청 꾸준한 매수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개인도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금융투자는 물론, 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지금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하단 밴드 라인 때 파란 밴드 있죠. 거기에 지지가 될 때부터 그 종목들에 대한 이 주포는 특히 이 외국인, 외국인들이 HD 건설기계를 집중 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주포들이 사는 이 가격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밴드 라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수인 거죠. 이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뭐 11월 달부터, 그리고 특히 1월 달부터 뭐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돌파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시기를 만들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종전 수혜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뭐 건설주들
상당히 탄력 좋아졌잖아요. 그죠? 건설기계 쪽들이 지금 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바닥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좀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시세를 폭발할 때 재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꼭 이 고점 돌파가 예측이 되는 자리에서 이런 강력한 좀 재료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집은 이미 만료가 됐다. 이제는 우리는 시세를 낼 거야. 뭐 이런 신호를 좀 보내는 거죠. 자, 이 15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뭐 물론 지금 이 HD 건설 기계가 이미 월봉상에서 이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지금 여전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랑 HD 현대 건설기계랑 합병이 되는 순간에서 지금 시너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보면은 이 바닥 라인에서 1파가 진행이 됐고 이게 조정파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알리는, 그러니까 상승 2파가 대한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 파동이에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재료는 이제 재건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좀 이 본질적인 거, 제가 1월부터 이야기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 AI의 인프라죠, 인프라. 그죠? 반도체 가구, 전력 쪽 가구, 에너지 쪽, 그다음 이 인프라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ING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에 대한 돌파 시기가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돌파에 대한 시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안정기가 뭐 조만간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안정기가 오면은 이렇게 잘 유지를 한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저점과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줬던 애들이 더욱더 올라간다. 건설기계는 이제 점점점 이 추세에 대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빠르면 뭐 다음 주 아닐까요? 뭐 다음 주면 전 돌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설기계 조만간에 이 고점 돌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맥점 차트에서 딱 터치를 하는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 HD 건설기계 이 돌파 직전에 나오는 이 눌림목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자리에 오면은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요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